자, 이제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 토크쇼 기우정이가 뭐래? 와! 네, 이번 달에는 올해 기우정이 운동을 돌아보고 내년을 또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윤석열 탄핵과 기우정이 운동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대전을 비롯해 이곳저곳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대전 기우정이 모임 운영회원이신 네. 김은실, 오민우, 꺼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뭐 이름은 얘기해 줬는데 저마다 내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 딱 각인되도록 임팩트 있게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은실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우정의 모임 운영이기도 하고 또 대전 충남 녹색연합 운영위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당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동네에서 동네방네 기우정이라는 와우. 단체를 만들어서 오. 제가 대표를 맡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대전 기우정이 모임 운영위원이고 녹색연합 운영위원 같은데 지역 품앗이 한반네츠라는 지역 화폐 운동의 단체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약사를 하고 있고 대전 기우정이 모임에서는 이 SOS 방송을 편집 일을 하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탄소 잡는 채식 생활 네트워크. 탐소 아니고 탄소. 탄소 잡는 채식 생활 네트워크라고 탐사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시민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우정이 모임의 PD이기도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다사다난했습니다, 그죠? 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기우정이의 소스를 함께 만드시는 분들이 기억 속에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은 좋은 얘기하기 전에, 신망찬 얘기하기 전에 나쁜 거부터. 저는 그 음식 중에 그래도 맛있는 거 먼저 먹지 않고 맛없는 거 먼저 먹고 맛있는 거 남겨놓고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우리 제일 최악의 사건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기억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은실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최악의 기후 위기 이렇게 하면 저는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예외적인 강우량, 열, 그리고 가뭄, 산불 등으로 토지와 재산이 파괴되었고 수천 명이 사망했고 또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말 교회에 너무나 이렇게 진짜 아주 길고 더운 여름을 그렇죠. 보냈습니다. 다들 힘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 이제 지난 4, 5월경 집중호우와 폭풍으로 브라질 남부의 리오 그란데 두술주가 거의 황폐화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산사태와 댐 붕괴가 발생해서 최소 17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2023년 케냐에서는 홍수로 276명이 사망했고 또 9월 포르투갈에서 1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재난은 인간 개인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그리고 생태계에도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기후위기가 실제로 이제는 피부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맞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한테는 기억은 정말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스페인에서 비 엄청 와가지고 그 자동차 무덤이라고 네. 하나요? 네. 그게 다 쏟아져가지고 묻혔던 이런 장면도 기억이 나네요. 어땠어요? 선생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올해 가장 최악의 기후위기 사건은 장성인가요? 한 중학교 조리실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20대 노동자가 37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일을 하다가 작업 중지권을 쓰지 못했죠. 일을 하다가 구토와 힘듦을 호소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폭염에 의한 증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20대의 젊은이가 좀 일하기 싫어서 부리는 꾀병이거나 정신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한테 보내고 당신 아들이 정신착란 증세가 있으니 데려가시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기후가 어떻게 심각해지는지에 대한 무지함이 불러온 좀 엄청난 재난이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사건이 여기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것 맞아요. 같아요. 폭염과 연결된. 아이고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극단적인 기후 재난 이 자체가 사실은 어떤 재난을 온다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받는 우리 사회 체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정말 더 큰 비극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민우님은 어떤 게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이제 최악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후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이제 산업사회 이후에 무한한 경제 성장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유사 이래로 전쟁은 항상 있어 왔지만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탱크나 이제 비행기 같은 에너지 병기들이 도입되면서 에너지 전쟁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부터는 그 화석연료를 얼마나 풍부하게 공급하는지가 전쟁의 주요한 승패가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자체가 이제 에너지와 물자를 비롯한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고,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전쟁의 주요 당사자들이 에너지 확보와 보급이 전쟁의 흥망을 가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군대를 보유한 모든 국가들이 이제 그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많은 돈으로 군비를 사용하기 위한 그 욕망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GDP 기준 2.8%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재정 기준으로는 10%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GDP 기준으로 지금 37%를 군사비로 사용해가면서 이 전쟁을 버텨가고 있거든요. 생명과 목숨이 걸린 일에 사력을 다하는 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저는 협력과 공생을 통해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게 인류의 문화적인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시작과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우리는 생명과 목숨의 전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요즘은 또 K방산이라고 해서 끔찍하죠. 우주 군사화까지 하나를 동원해가지고 하나가 이미지 워싱까지 해가면서 전쟁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대전은 또 거기에 또 이장훈 시장이 더 일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K방산이라고 불리는 것이 지금의 전쟁을 이끌어서 사륙이 이루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거기에 막 공급하고 있죠. 엄청나게 공급하고 그걸로 지금 뭐 돈 벌었다, 수출 늘었다 이런 사실 정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 네 정말 끔찍한 일이 있죠. 네. 그런 걸로 또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논산시장은 네 그만하겠습니다. 간단할 일이 너무 많네요. 네네네네. 자, 근데 어쨌든 최악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한 번 더 들어야 돼.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죠. 네. 그쵸. 건유님 어떠신가요? 네네. 저는 사실 전지석 시점이 저 위주여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네. 그 올해 이제 8월에 집중호우로 이제 대전에 이제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내렸는데 저희 집 앞이 유등교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등교가 이제 집안이 무너지면서 이제 하천이 벌람하면서 이제 집안이 무너지면서 이제 내려앉은 거죠. 네.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네네네. 이게 정말로 다행히 이게 이렇게 크게 잘못하면 진짜로 엄청난 큰 그렇죠. 인명 피해와 큰 네. 사고가 네.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출근할 때 이제 벌람하는 걸 봤는데 진짜 지상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차 올라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이제 하천가에 사니까 무섭지. 이게 넘어올까봐? 집까지 넘어올 수도 있었겠구나 이러면서 하면서 약간 좀 조금 약간
좀 더 자각한 것 같아요. 그런 기후 위기나 이런 재난에서 네. 그냥 뭔가 이렇게 제3자로 비춰지는 게 뭔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감각이 느껴졌던 사건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벌람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생태계에 있는 친구들이 또 이제 쓸려가고 그렇게 생태계가 뺐겠죠, 그죠? 네, 붕괴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벌람하고 이제 집중호우나 이런 농산물이 또 망가지면서 저 이제 또 2인 가구인데 이제 항상 밥을 먹어야 되니까 파나 살 때 양배추 값이 너무 올라가서 아이고, 제 이제 그쵸. 경제적인 그치. 그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어쩌면 이런 모든 기후 위기가 하나의 기후의 재난이 아니라 뭐 사회적 문제 불평등이나 경제적 불평등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를 약간 좀 연결지으면서 생각하니까 되게 두통이 서늘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 조금 현실적으로 자각하는 그러니까 책 보고 뭔가 멀리 뭔가 팔레스타인 전쟁도 보지만 약간 3D 같은 느낌이 좀 저한테는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아 이게 내 삶에는 진짜 지대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한테는 가장 오래 유등교 무너지는 사건이 최악 사건이 아니었나.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만일에 미리 알고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 차량을 통제했으니까 안 무너진 거지 실제로 그 위로 모든 차량들이 지나갔으면 진짜 무너질 다 수 무너질 있는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국지적 호우가 막 내리는데 강은 계속 막아서 그 강에 뭐 볼을 설치하고 세종보도 재가동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맞아요.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세종보 청막에는 우리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밤새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야. 그 계속 텔레그램 그렇다고 해서 혹시 자고 있나 고나게 자고 있나 싶으니까 전화도 못 하고 텔레그램에 소식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막 보면서 은실님도 그러셨죠. 계속 텔레그램 보고 사실은 그래서 올해의 맞아요. 기후 위기의 순간순간들은 최악의 순간들은 건륜 말처럼 일상으로 계속 네. 너무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조마조마한 날들을 실제로 내 문제로 느끼면서 살아가겠던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뭐 얘기를 다 이렇게 들어보면 올해 가장 그 끔찍했던 일, 최악의 사건이라는 게 사실 기후위기 그 자체인 거고 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더 취약하고 허술하다는 네. 것이 계속 드러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바꾸면 조금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올까요? 좀 즐거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서 네네. 지금 우울했던 거 네네. 걷어내고 그래도 올해 대전 기후정의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조금 우리 이거는 잘했어 뭔가 기운나게 했어 했던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저희 대전의 보철거 시민행동이 세종보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막 버팀으로 인해서 결국 세종보 올해 가동 못했거든요. 그렇죠. 5월부터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12월 지금까지 가동 못하고 있어 잘 막아낸 거 그것도 기억에 남고 또한 대전은 2년째 대전 기후정의 행진을 대전에서 네. 직접 대전에 있는 활동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내서 목소리를 낸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 저항하는 동물들의 행진이라고 해서 동물들의 목소리도 좀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30 노동자 행진이라든지 서울 집중이 아니라 있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기후 행동들 그리고 밀양 행정 대집행을 10주년을 두고 다시 한번 밀양 버스가 우리도 많이 하셨죠, 그죠? 그쵸. 네. 그것도 저는 기억에 좀 남고 맞아. 대전 기후정의 모임에서도 그랬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인권, 페미니즘 여러 노동 문제를 가지고 기후정의 운동과 연결하는 기후정의 학교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즐겁게 함께 해냈던 기억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운영위원님들은 어떤 꼭 승리는 아니어도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역으로 저는 건륜 이야기부터 듣고 싶어요. 네. 그래도 될까요? 네. 네.
저 올해 이제 사실 대전에 와가지고 기후정의 활동을 좀 본격화하면서 좀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기후정의 활동에 많이 참여해서 이 중에 뭘 고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렇게 많았군요. 고민이 돼요. 뭘 고를지만. 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와. 그래도 이제 가장 뭔가 이렇게 가장 저한테 좀 남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번에 했던 대전 기후정의 행동 행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게 원래 이제 서울 중심에 항상 행진이 지역 의제로 가져와서 지역에서 이제 그걸 행진을 한다는 자체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까지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거니즘 이제 뭐 이렇게 비건도 하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동물권의 발언도 함께 넣을 수 있었던 점에서 너무 좋았고 네, 그렇게 역량을 조금 펼치고 또 같이 있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의 의제나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간을 기획하고 또 그걸 함께 하고 또 거기서 또 풍물 배우면서 풍물 치고 너무 많았네. 지금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력을 좀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항상 뭔가 활동하며 낙담하거나 되게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좀 들어서 에너지가 좀 소진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또 이런 활동하다 보면 다시 에너지가 생기고 이제 또 기후적인 모임도 이제 그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재미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대본을 줘야했는데 대본대로 안 하네요. 원래 현황이 그래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민우님. 네. 예. 저는 이제 아까 했던 최악의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반전 운동을 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나는데, 근데 이제 올해 가장 좋았던 거 그리고 가장 뜻깊었던 건 이제 저희 기후정 SO에서도 방송했던 밀양을 방문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국가는 이제 에너지 공급을 위한 국가의 통역은 이제 전쟁하고 역시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조달은 국익을 위한 일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시민이나 그런 지역들은 좀 희생을 해라.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태양과 바람과 물과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밀양의 시민들이 그 터전을 내기 위해서 오래도록 투쟁해온 거 그리고 그 밀양 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했던 모습들 그거는 그 투쟁은 굉장히 슬프지만 우리들이 연대해서 함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비 맞으면서. 비 많이 맞았어요, 근데. 비 많이 맞았죠. 그래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끝까지 먹고 네. 맛있었잖아요. 묵밥 맞으면서 맛있잖아요. 춤도 치고. 네네. 자, 좋습니다. 비 맞아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네. 은실린. 네. 저도 그러니까 또 수많은 일들을 좀 겪었고 연대하고 하면서 저도 고민됐어요. 어떤 것들이 가장 좀 기억에 남았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신공항 반대 활동을 하니까 세종 국토부 환경부 앞에 이제 군산공항 반대를 위해서 1000일을 넘게 지금은 이제 훨씬 지났죠 또 1000일 문화제가 1000일을 지켜낸 이들이 모여서 이제 문화제를 했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가장 또 기억에 남아요. 비행기가 이제 모든 교통수단들 중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제 국내선 운항은 중단하자. 그리고 또 이제 운행을 하는 숫자를 이제 굉장히 줄이고 그리고 또 뭐 스웨덴 같은 경우 뭐 플래그스캅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뭐 전용기로 움직이는 그런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제 같이 탈 수 있는 비행기를 타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땅도 좁은데
너무 많은 곳에 공항을 짓고 또 국내선으로 비행기를 또 운행하겠다고 하고 그래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특히 이제 제주도 맞아. 그리고 가덕도 새만금에 있는 공항은 쓸모도 없을 뿐더러 또 생태계에 또 너무 그러니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골이라고 하는 땅 밑에 네네. 물길이 있는데 거기를 막고 공항을 지으면 결국은 이게 그 주변으로 그쵸. 홍수가 오고 뭐 우리가 늘 화산수 뭐 이렇게 하고 물도 막고 이제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집안도 가라앉는다고. 집안이 이제 침하되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게 인간에게 큰 아주 위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그리고 가덕도도 이제 100년 된 동백숲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이 다 정말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더라고요. 근데 네네. 거기를 메고 그냥 허물어 버리고 그거로 100m, 200m 되는 바다를 메꿔서 거기 위에다 공항을 짓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라 영화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 아름다운 곳에 저는 이제 지구의 마지막 숨줄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갯벌이.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를 빨아들이고 숨을 쉴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인데 이제 이것 위에 공항을 짓는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공항 반대를 하는 분들 또 이제 시민들과 또 우리 환경운동가들이 모여서 이제 천의를 맞는 저항 근데 그것이 이제 참 슬프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지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천의를 지켜내고 우리 운동가들이 지켜내고 있다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감동과 또 기억에 남는 일들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렇죠. 슬프지 않아요. 1000일 동안 이긴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맞습니다. 거기에 공항이 세워지지 못했고 상시는 아니지만 해수요통까지 일궈냈고 그리고 저는 그 네팔에 제2공항을 막아낸 2022년이 우리에게도 올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코끼리와 다른 생명들이 막아냈잖아요.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막아냈잖아요. 그런데 새만금에도 생명이 있고 가덕도에도 삼갱이가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숱한 생명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생명들이 이 미친 공항 개발 막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1000일 동안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제가 내년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전망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민우님, 권유님, 우리 이슬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탄핵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기후정의와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모델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평소에 주장하는 탈성장, 생명평화, 에너지 민주주의 같은 이야기들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삶에서도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당장의 사회의 어떤 주도권들을 쥐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삶의 공간부터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운동이나 커먼즈 운동을 통해서 그런 기후정의 민주주의 모델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아, 내년에 한반대치가 그 엄청난 그렇죠. 공간이 되는 건가요? 한반대치하고 네네네.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뭔가 그런 얘기도 해. 그럼요. 네 커먼즈 이런 거 대전에서 하자 이러면 연락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아, 그럼요. 벌써 이렇게 깨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자, 떠누님은 어떤 게 내년에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해보고 싶고 뭐 주목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네. 아니 이 질문이 제일 어렵긴 했는데 네네네. 아무튼 저에게 기후 정의 운동은 단순히 그냥 환경 문제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 기후 위기로 이제 발생하는 그 불평등한 그 사회 구조 변화시키는데 약간 초점이 저한테 좀 있어요. 모두 다 있다고 아,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농민, 이주민, 노약자 그리고 공장식 축산의 동물 우리 비존재들까지 모두가 이렇게 좀 포함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들면서 최근에 올해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체제 전환 운동이라는 포럼에서 이제 다 각자의 그런 분야를
가지 활동하는 단체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장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있었죠.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런 장이 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열심히 뭔가 운동을 하다 보면 무언가 하나 놓치거나 약간 배제가 되거나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 우리 안에만 계속 뭔가 얘기하는 것보다 꺼내놓고 이렇게 맨 처음에 아수라장 될 것 같아. 아수라장이 되더라도 뭔가 꺼내놔야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어떤 걸 필요로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장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운동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포괄적인 다양한 방면에,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비건을 공부하고 기후 위기를 공부하면서 단순한 뭔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고 제로 웨이스트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하나씩 연결돼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가 분명히 기적에 있고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예를서 하나만 바꿔도 해서 다 바뀌지는 게 아니네 하는 생각이 좀 많아지면서 저에게도 아마도 체제 전환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좀 논의나 또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이나 제안들이 뭐가 있을지 저도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공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많으면 참 좋겠다. 그럼 좀 근데 그거를 굉장히 순화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는 좀 그것과는 다르게 뭐 이렇게 투쟁의 결의를 좀 불태우셨다. 네. 그랬나요? 상당히 좀 순화. 사실은 이런 체제 전환은 단순한 논의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껏 계속 지금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선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좋게 뭔가 타협하자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문을 조심히 두드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는 문을 확 열어야 되죠. 나중에 좀 들면서 네. 그리고 이번 뭐 윤석열 네. 행진을 또 이제 탄핵을 보면서 기후위기도 그 정도의 탄핵 위기를 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투쟁의 결의를 네. 모아서 네.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탄핵 광장이 사실은 체제 전환의 광장으로 좋겠어요. 넓혀지고 정말 거기서 많은 운동들이 서로 맞아. 연대하고 교차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네. 은실님? 은실님 어떠세요? 받아주세요. 저는 내년에는 대중교통 공공화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싶어요. 뭐 대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지급되는 뭐 이렇게 금액을 80억을 넘게 횡령한 일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이것이 이제 지금 있는 버스 회사들의 그러니까 일부 카르텔화돼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좋은 노선들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 거기에다가 이제 시에서 받는 돈까지 해가지고 오로지 뭐 이익 추구만 하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노선이 시민들한테 편리한 노선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또 일상적으로 타다 보면은 비용 부담이 또 너무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이 이제 기후위기 시대 때 또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의 완전 공영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한번 반드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브라질의 뭐 꾸리지바처럼 우리가 막 정말 이렇게 짧게 우리가 많이 걷지 않아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쵸. 또 좀 늦은 시간에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뭐 비용도 거의 안 든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이제 좀 공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또 많이 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시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분들에게 이제 뭐 유인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또 이야기해 보면은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많은 불법과 탈법을 가지고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당연하죠. 압박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운동을 내년에는 좀 한번 공론화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까지 넣습니다. 네, 내년에는 야. 대전에 버스 완전 공영화 이루어지나요? 네. 버스 시작합시다. 시작. 네. 버스 완전 공영화를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네. 아, 이제 왔다. 맞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네. 왔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우리 이거 하려고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네. 윤석열 탄핵 퇴진 운동과 우리의 기후 운동은 어떻게 만날지, 우리는 또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렇게 기후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판을 짤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마다 큰 그림 그려 오셨죠? 자, 누가 먼저 해주실 거예요? 큰 그림. 제일 잘 잡은 것 같은데요? 그래. 나눴어. 이거 제일 잘한 것 같아. 나눴어. 원년님부터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네, 빨리 제일 잘 약간 윤석열 탄핵 운동 저는 내일 탄핵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있고요. 네. 일단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진행 중인 그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대왕고래. 뭐가 있나요? 네. 대왕고래? 네, 그 석유 채취하는 거. 여기 대왕고래. 네. 네, 대왕고래. 울산 앞바다에 산다는. 네, 그거 있고 그리고 뭐 그린벨트 해제 뭐 그런 뭐 퇴행되는 얘기를 하니까 기후 정의에 반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윤석열 퇴진하면, 그러니까 좀 내려오면 그 왜냐면 몰라요. 윤석열만 내려오면 윤석열만 내려오면 그렇게 안 그치. 되겠어요. 나 말이 안 끝났어. 미안, 끝났어. 얘기하세요. 미안. 그다음에 적혀있어.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린다고 해서 그 다음 정부가 반드시 기후위기 해결에 적합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수도 있다. 보장은 없으니까. 그렇지. 보장은 없으니까. 그렇죠. 보장은 없으니까. 네. 따라서 정권이나 이게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실 뭐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저희가 이제 체제 전환 이거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다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진짜 우리 필요하지 않나? 제가 아는 그 지적 수준과 제가 아는 경험의 그에서는 아직 답을 잘 못 찾아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히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체제 전환 외치고 이게 정말 막 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돼. 구체적인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안과 어떤 그걸 실현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걸 얘기할 거니까. 같이 만들어 같이 가야죠. 얘기할 거니까. 같이 그래서 일단 의지는 보이면 돼. 의지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후 정의 운동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좀 결집하고 네. 요구나 네. 또 강력한 기후 위기의 그런 대응의 이제 정책적인 요구를 아까도 말씀했듯이 투쟁으로 좀 약간 과격하게 와우. 좀 좋다. 좀 흔들어야 되지 않나 정권을 좀 위협하는 이렇게 정도로 가야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몰라도 기후 위기의 재난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난이라고 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온실가스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행되는 이런 정책들을 자꾸 펼치시니까 그런 점에서 네. 멱살을 자꾸 좀 흔들려야 되지 않나. 역사를 잡고. 좋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건년을 앞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네. 같이 손잡고 하는 걸로 하고. 네네. 이제 민호님? 네네. 예.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맞아요. 뉴스 보거든요. 뉴스. 네. 밤새 네.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완전 버릇처럼 새벽에 일어나면 근데 너무 황당했잖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지. 뉴스 무조건 봐야 돼요. 네. 겁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보장받았다고 생각한 나의 편안한 삶이 그 사라진 3시간을 제가 그날 잠 안 자고 목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처럼 맞아요. 내일 밤 또 그렇게 될지 모른다 그렇지. 라는 생각에 밤에 일찍 깨기도 하고 깨면 뉴스 보고 맞아요. 이게 계속 지금 대선주의. 계속되고 네. 있어요 지금.
그 대통령이 1초라도 저 위에 있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맞아. 다들 그럴 나도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맞아. 불안해.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입장에 딱 처해 보니 이제 그런 법적인 테두리, 국가가 보장하는 테두리 바깥에 놓여 있는 그리고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한 번도 테두리 예. 안에 못 들어오는. 예. 우리가 기후정의에서 비공인들. 만났던 노동자들 그리고 투쟁에서 서 있는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전쟁에서의 난민들이나 그 다음에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나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맞아. 한 번도 우리들이 지켜주는 법적 테두리 안에 어. 놓인 적이 없었던 비인간 존재인 동물들, 자연들 음. 오히려 우리들의 체제가 그들을 착취하고 학살하고 그랬던 존재들인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누리고 있었던 체제가 어쩌면 그 자체가 폭력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내가 그 상황에 당해보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탄핵 운동은 일단은 이 무도한 지도자를 끌어내고 바꾸는 데 집중을 누구? 해야겠지만 일단 응? 윤석열은 기본이고 윤석열 기본이고 기본- 뿐만 아니라 이제 근데 이제 이 국힘 지도자를 국힘 해체. 해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네. 국힘 해체, 뭐 끝나면 안 되잖아. 국힘에 부여한 어떤 국힘에서 끝날 거야? 누구야 근데 그 아이 민주당은 뭐 괜찮아? 민주당 일단 그래 이제 지금 당장은 여기 하고 이거 민주당도 아니고. 후순이야? 어. 난 후순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우리 요 중요한 토론이니까 여기 안 해도록 하고 네 이어가서 일단 저는 이제 윤석열 끌어내리고 하려고 했는데 끌어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분노들이 막 네, 넘쳐나니까. 윤석열만 아니야기죠. 그게 분명해요. 네. 그래서 그분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아니라 있던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 자체를 그치. 다 배제하기 위한 후속 작업 같은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가 탄핵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치 우리 하는 번 해봤어. 해봤잖아요. 해봤어. 해봤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탄핵들을 저희는 우리 손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문재인 정부가 저는 뭘 했나 솔직히 아니, 지금 그- 윤석열도 윤재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들었지. 그죠?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정쟁만 일삼고 실제적인 어떤 국민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정쟁의 결과들이 만들어낸 윤석열 절부가 괴물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후정의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기후정의 운동이 저는 에너지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민주주의 운동이 실제로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 운동하고 똑같이 맞닿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체제 전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전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에너지나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모두의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민주주의 체계라는 게 꼭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권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과두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말 나왔다. 국민이 주인인 게 아니라 기대했어. 국민의 선거로 뽑힌 그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아. 그런 걸 과두제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국민의 주인이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자기의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과두제 정치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사실은 그 뒤에 움직이는 거는 권력을 지닌 자들, 자본을 지닌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너지를 불충분하게 독점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직접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이 될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움직이도록 하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주민 소환의 대상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번 뽑아놓으면 4년 동안 맞아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도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 소환제도 분명히 돼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개헌에 포함돼서 돼야 되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군대나 모든 행정력 시스템이 다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제를 조금 약화시키고 힘들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힘들을 뭐 국회의원들이나 법원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시민의 편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방 분권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에너지도 권력도 군대도 좀 행정력도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가
국회를 솔직히 모든 국민이 다 국회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작은 우리들의 지역과 도시는 좀 직접 민주주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그 작은 그 주민 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거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꼭 선거가 아니라 추첨제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대표가 돼서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더 민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 것들이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금 말뿐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정치에서 구현됐으면 좋겠고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직접 민주적인 권력들이 만들어지면 권력도 그렇고 우리 에너지 체계들도 그러면은 어떤 자본이나 기업들이 독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권력이 네. 있으니 그래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윤석열 탄핵 퇴진 이후에 만들어질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자 이제 은실님 어떠실까요? 네. 어떻게 이 탄핵 운동과 이제 기후정의 운동이 연계됐을지. 예, 저도 박근혜 탄핵 이후로 네네. 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뭐 누구나 마찬가지 상상도 못했고 뭐 뉴스를 보면서 이게 참담하고 뭐 이건 어이가 없고 꿈인지 생신지 모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탄핵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뭐 촛불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4대 강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철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오히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전국에 공항에 대한 뭐 열풍을 사실 일으켰다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인권이나 또는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퇴보하지 않았는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번 이제 탄핵 정국이 또 우리가 물론 분명히 탄핵될 겁니다. 탄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다시 민주당에 권력을 쥐어주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제 더 이상 뭐 다음 정권이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해봐야 뭐해 또다시 똑같아질 건데 모두가 그런 마음이 들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탄핵 정국에서는 주거, 의료, 교육, 생태 등 이렇게 공공재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서 생태 사회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위기와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또한 지구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법률 지정, 그리고 민주화와 평등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정권을 마땅히 심판해야 되겠지만 이후에 정권을 잡은 정부에게 모든 걸 맡겨주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퇴보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이제 저도 아까 건유처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거는 여전히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정당들도 우리 이제 뭐 거대 정당이 아닌 정당들이 좀 같이 논의의 자리에 올라와야 되고 거기에 시민단체나 또 기후 환경 활동가들이 모두 같이 좀 토론을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우리가 많은 시민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물러날 수밖에 없는 정권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라. 뭐 4대 강보 철거해라. 또는 뭐 동물들에 대한 이런 정책 만들어라.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이거 꼭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힘을 합쳐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촛불을 든 사람들은 그 촛불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촛불만 맞습니다. 들어놓고 그 다음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모두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탄핵 이후에 국힘 해체 이후에도 우리가 할 정치는 경제 성장을 위한다는 거짓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으로 비국민, 비시민, 소수자, 비인간, 약자들의 희생을 강제하는 정치가 아니라 지구별의 무생명들을 서로 돌보는 돌봄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윤을 위한 채굴과 수탈, 억압, 착취, 위계를 멈추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돌보는 생명 정치의 깃발 아래 우리가 모여서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 분명히 1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고 전 들었어요. 서울에만 100만 명이 모였고 지역까지 합치면 사실은 우리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신이 든 촛불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촛불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아마 이 탄핵 국면이 정말 그 윤석열이나 국힘의 해체까지 되돌아오겠지만은 그까지 끝내 이뤄내겠지만은 아마도 그것이 끝이 도로 민주당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네, 것들을 아니어야 명확히 한다. 이해하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거듭 확인한 것처럼 탄핵만 끝낸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탄핵 이후에 그렇죠. 어떻게 광범위한 생태사의 경제 개혁을 이뤄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더 춥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우리 많이 좀 이야기하고 또 같이 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